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 인간관계, 경제력, 학문적 성취, 성공 여부? 이는 극히 개인적이고 현재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기륭화복, 성공과 실패를 떠나 현재 얼마나 정신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운이 오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지 알아보자. 천간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난조섭을 스스로 만드는 기운이다. 반면 지지는 한난조섭의 환경이자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재의 공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계절을 중심으로 다음의 그림을 살펴보자. 추운 한해 계절은 자월이 가장 춥고 그 중심으로 술해자 축인월까지 한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월과 인월에서 가장 약하게 추위가 나온다. 수월은 서서히 추위가 시작되고 인월은 서서히 습이 시작되기에 한에 대한 비중을 가장 약하게 둔다.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나면 춥고 배고픔의 마음이기에 어떠한 긍정적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는 타고난 것이며 한여름인 운으로 오화가 들어오더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시질 않는다. 즉 추운이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외로움과 인간관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또한 물질적 재산이나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 이는 누가 채워주지도 못하고 행여나 잠시 채워준다고 한들 잠깐뿐이고 다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추위를 보좌해줄 갑병무 인호술 미사라는 글자가 없으면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한겨울 해자축 중심에서 인월과 수로를 넣은 이유가 원국의 화가 부족할 시 이러한 심리를 불러오는 것이다. 기본적 심리 상태가 항상 춥고 부족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부정적 마음이 들기 십상이다. 여러 사람 속에 있어도 이질감과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부정적 개념을 가지게 된다. 이는 먼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음에 대한 습관이다. 특히 해자축 연에 태어난 사람은 직전 전생까지 그랬다는 뜻이다. 만약 시간의 글자라도 따뜻한 글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 춥고 배고프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진짜 춥고 배고픈 것이 아닌 내면 의식이 그렇다는 것이지 고지고대로 들어서 어머,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겠네. 내가 그지였던가? 하면서 막 족발시켜 먹고 하면 안 된다. 만약 해자축 월에 태어나 따뜻한 난의 글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인생이 아닌 배부른 해수의 인생이 된다. 항상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한겨울 따뜻한 온돌방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 같은 마음을 가져 뭐가 부족하고 뭐가 외로운지 모르는 성정을 가지게 된다. 완전 반대인 성정이 되는 것이다. 부족함을 모르니 발전이 안 될 수 있다. 밖은 춥지만 항상 자신은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겨울 찜질방을 연상해보자. 반팔에 반바지 입고 계란 까먹으며 식혜를 한 잔 들이키면서 이러한 옛 시구를 읊고 있을 것이다. 한파가 뒤덮은 날 그야말로 한파가 뒤덮인 날 그야말로 뜨끈한 찜질을 하며 아발동동 식혜 한 잔에다 짙은 배부른 소리를 들어보려 타고난 것에 대하여 뜨뜻함에 대하여. 그리고 습은 봄을 나타내고 그림과 같이 축인묘진사월에 해당한다. 묘월이 가장 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심으로 축월은 습의 시작, 4월에서 습을 마무리하고 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습이란 모이고 섞이고 한데 뭉치고 지지고 볶고 헤어진 것 같으나 다시 뭉치고 지지고 볶고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 하면서 남이든 말든 다시 뭉치고 데모하고 엉키고 다시 풀고 하는 것이 습의 특성이다. 이는 개인적 인간관계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축월에 가까울수록
개인적 인간관계의 섞임을 나타내고 4월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인간관계의 섞임을 나타낸다. 그 중간에 있는 묘월은 개인적, 사회적 인간관계를 다한다는 뜻이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재지 않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뜻이고, 금이 왕하지 않는 이상 목적을 두지 않고 서로 섞인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번민이 많은 성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마구잡이로 섞이니 그 속에서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집착을 가질 수 있고 애정에 대한 번뇌가 따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습을 해결하는 조한 글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인간관계에 대해 수시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다. 견우야, 미안해, 잘 살아. 가 된다. 잘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잘 가. 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사귀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떠날 수 있다. 친해지려고 하면 떠나고 절정에 오르면 떠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번뇌가 항상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명식은 경자년을 중심으로 많은 이별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시주를 읊는 것이다. 습한 비 내리던 날 그야말로 습한 비 내리던 날 그야말로 스타버큐 방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들고 극장 이별의 소리를 들어보렴. 뭐가 어째? 갑자기 이런 또라이를 만나. 에? 헛뜨거 씨발. 이렇듯 뜨하 말고 아아를 시키자. 그리고 전생이 어떻든 이러한 명식은 지금 잘하자. 인간관계. 아니면 다음 생이 있다면 또한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 다음 나는 여름을 나타내고 진사, 오미, 신월까지이다. 5월이 가장 뜨거운 계절의 중심이 된다. 난이란 한과 반대로 삶 자체를 열정적이고 적극성을 띠어 매사 열심히 살아가는 성정이 된다. 개인적 인간관계보다는 사회적 인간관계에 의한 열정이 지나치고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를 반복한다. 때로는 실수와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는 의지 또한 가지고 있기에 사옴이라는 청년기 시절답게 평생 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만약 여기서 조어가 되는 한의 글자가 많으면 공황장애 또는 인간관계에 따른 조울증 및 우울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 여기서 한의 글자가 많다는 것은 적어도 수의 글자가 3개 이상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즉, 여름에 태어나 경쟁의식을 기본 장착하고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며 경쟁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배반당한다고 생각하여 금수가 많은 명식의 특성인 인간관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다.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또한 열심히 해봤자 자신이 이용당한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해자축인 돼지띠해, 쥐띠해, 소띠해를 거치며 이러한 망상이 더욱 과중되었을 터인데 앞으로는 좀 나아지니 이를 알고 겨울의 기운을 강력하게 몰고 오는 임자년 전후를 대비하세요. 인생 자체를 봉사할 때 주위 지인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은 풀릴 겁니다. 그럼 파이팅! 하면서 옛 시주를 읊어드리겠습니다. 구슬땀 범벅된 뜨거운 한여름, 그야말로 그 쓸땀 흠뻑 젖은 그야말로 얼음장낸 방에 앉아 안 좋은 기억들 개나주고 멋진 성인의 음성 들어보렴. 이웃은 곧 나이고 내가 곧 이웃이니 상대에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복받으리. 사람들을 사랑해. 마지막 조는 가을을 나타내고 그림과 같이 미신유술해 월에 해당한다. 6월이 가장 조하고 그 중심이 된다. 열매가 완성되어 떨어지듯 무질서함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듯 외로움을 즐기는 성격이 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고독과 낭만 그리고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 습은 들어붙기, 조는 떨어지기. 이는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삶 자체를 즐기며 인생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부분이다.
조직 및 단체 생활 속에서도 딱 자신의 할 일만 하고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살아가기를 자처한 것이다. 독립심과 담백한 성정을 가지고 할 말만 하고 할 일만 하고 쓸데없는 언행과 행동은 모두 걷어내는 성정이다. 원국의 금이 강할수록 눈빛으로 말하기, 손가락으로 욕하기, 싫으면 아무 말 없이 뺨알때기 때리기 등에 해당한다. 그냥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질문이나 부탁을 들으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바로 행동 개시하는 것이다. 만약 가을에 태어나 모기라는 습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나는 사회와 분리되어 혼자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은데 원하지도 않은 누군가가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것이다. 견우야 잘 가. 했는데 계속 견우가 따라와 견우와 직녀가 되는 것이고, 이는 전생의 업에 대한 강력한 인연이라고 해석한다. 업보를 풀어야지 억지로 떼어내거나 욕하면서 가라고 하면 더 크게 공포시키는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다. 어쩔 수 없다. 전생에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이 있으니 업을 받고 풀려고 자신한테 인연이 온 것이니 잘 푸시길. 그리고 이러한 옛 시주를 읊을 것이다. 낙엽이 나의 볼을 때리는 날, 그야말로 낙엽이 때리던 날 그야말로 나만의 독방에 앉아 또라이 그놈을 생각하다 다시 찾아와 소리를 질러보네. 말이야 이 자식아. 이별해도 다시 본다네. 이렇듯 각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번뇌는 제각기 다르다.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내면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친구 동료까지 이처럼 인간만이 설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계 속에는 언제나 자신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한다는 심리 상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상대방의 단점이 곧 나의 단점인 셈이다. 즉 모든 인간관계 및 사회 그리고 전 세계는 자신의 거울이다. 법륜 스님도 성철 스님도 예수님 석가모니 대부분 철학자들이 말씀하신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닌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습도 끊어지고 업보도 풀리며 인간관계는 서서히 개선되고 인생은 점차 바뀌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난 상대방을 바라보며 반성한다. 저런 정치인들 초딩도 아니고 맨날 싸우냐. 아, 내가 싸우고 있었구나. 내가 지인들과 정치 싸움을 하다니. 다음 시간에 정신적 만족에 따른 한난 조습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